K넷 라디오 초대석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서윤교 회계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윤교 회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서윤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네, 이 초대석은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다른 방송은 몇 번 제가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경기 부양안들이 속속 나왔고 그 혜택들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자, 올해 들에서도 이렇게 경기 부양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네네. 어떤 것들일까요? 작년에 정말 많은 부양책이 쏟아졌죠. 근데 올해는 정말 그 시중에서 가장 요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그 식당 부양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식 이름이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당을 위한 겁니다. 예. 여기서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식당과 술집 이런 것이 모두 포함이 되죠. 네. 아무래도 한인 동포 여러분들 이렇게 요식업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관심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지난 5월 초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사실은 3월 11일 날 그 발표가 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돈을 주는 펀드를 그 릴리스하는 그 방식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그 이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익금이 있는데 이익금이 아니라 단순히 매출, 매상만 팬데믹 전인 2019년과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에 단순히 매출만 비교를 해서 만약에 매출이 2020년에 떨어졌으면 그 차액을 모두 정부에서 보존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라핏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레비뉴 전체 매출로 비교한다면은 그만큼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는 누구는 뭐 2~30만 불 받았네, 누구는 100만 불 받았네 이런 말들이 모두 사실입니다. 예,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매출만 보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예. 100만 불 이상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국 예. 중에서도.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5월 8일부터 그러니까 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네. 전체 그 예산이 29.6 빌리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이 예산을 다 썼어요. 아,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보통 그 여자분들이나 이제 제향 군인,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마이너리티 이제 유색 인종들에게 먼저 그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처음 3주간은 이 세 부류만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류인 백인들은 아예 신청도 못하고 벌써 그 돈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주류에서 백인 사회에서 여러 주에서 이것은 역차별이다 해갖고 소송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불과 한 3주 시작한 지 3주 만에 소송이 걸려갖고 스탑이 돼갖고요. 예. 사실 그때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SBA에서는 이미 신청이 들어가서 다 준다고 이제 돈이 언제 나온다고 뭐 일주 후면은 돈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걸렸으니까 스탑이 된 상태인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 그러면은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지난주에 SBA에서는 RRF 펀드를 갖다가 클로즈했습니다.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건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이게 동이 났고 그 예산이 그 백인들은 이미 시작도 못 해본 거기 때문에 이게 지난주에 그 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29.6 빌리언의 2배가 넘는 60 빌리언짜리 법안을 상정을 해갔고요. 아. 지금 법안이 그 의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시 이 레스토랑 펀드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있다는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공화당 모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에 다시 열릴 겁니다. 예. 그러면 신청하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받게 되시는 네, 거고. 그때 이제 받게 되고요. 이제 아직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중요한 것은 저번에는 이제 어떤 순서를 이렇게 배정을 해줬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번 법안에는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법안에 의하면은 first come first serve 선착순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60 빌리언을 이게 사실은 딱 한정이 돼 있으니까 또 모두 다에게 줄 수 있는 돈은 또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먼저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사람들에게 주는 방식을 그렇군요. 택한다고 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셔야 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이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시는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는지 예를 들면 아까 매출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2019년 뭐 특정한 시점 이전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예, 사실 제가 그 회계사 생활을 미국에서 한 25년,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법안은 제가 처음 봅니다. 너무 네. 획기적인 법안이고 그 획기적인 법안인데요. 사실 그 2020년 우리가 2020년 보통 3월부터 팬데믹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2020년 3월 이전에 작년에 어떤 부양안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2020년 3월 이전에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하기 이전에 있던 비즈니스들에게만 혜택을 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 RRF 그 식당 부양안은 2020년 전에 생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2020년 2월 15일부터 2021년 이 법이 2021년 3월 11일부터 이래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발표가 되기 전 2021년 3월 11일까지 비즈니스가 문을 안 열어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도 해당이 됩니다. 아, 상당히 파격적이네요. 상당히 정말 파격적인 것이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내 돈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갖다가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준비금을 다 정부에서 보존을 해주겠다는 아, 겁니다. 식당을 열기만 하면은 다 보전해 준다는 얘기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 3월 11일까지 들어간 익스펜스 경비에 대해서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까지 2021년 3월 11일까지 문을 안 열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공사만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소요된 그 비용들에 대해서 정부가 전액 보존을 해줍니다. 예. 이 식당업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잘 알고 계셨다가 이번엔 선착순이니까요. 이번에는 뭐 소수민족을 우대하거나 뭐 이런 게 없이 선착순이니까 잘 기다리셨다가 이제 신청이 시작되면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혼자 사실 수 없으니까 담당 회계사에게 좀 맡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 사실은 그 SBA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예상외로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식당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뭐 회계사의 도움이나 이런 건 별로 필요가 없는데요. 사실 뭐 그 세금 보고서나 이런 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청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 그 2020년 2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1일까지 아직 비즈니스를 시작을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CPA의 어떤 레러 같은 거 컴포트 레러라고 하는데 그런 레러가 필요합니다. 예. 이런 분들 빼고는 그냥 모두 다가 혼자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아, 있습니다. SBA 사이트에 가서 혼자 신청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식당 부양안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또 한편 지난주부터 이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또 IRS에서 돈을 지급하기 시작했잖아요. 아,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신 청취자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부양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예. 꼭 식당이나 술집뿐만 아니라 그 매출의 33.3%가 그 요식업에 해당하는 그 비즈니스면 다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모텔 같은 비즈니스도 만약 식당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33.3% 이상이 된다 하면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레스토랑 부양안은 이 식당 부양안은 그 식당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비즈니스라도 음식 막 먹고 마시는 그 매출이 33점 이상 되는 그런 비즈니스는 모두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 IRS에서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돈에 관한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네네. 지난주부터 그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에 뭐 아이 한 명당 그 1살부터 5살까지에는 300불, 6살부터 17세까지 아이에게는 250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IRS 직접 이제 뭐 디렉트 디파짓으로 은행에 직접 입금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이제 체크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은 IRS에서 2020년도 세금 보고서를 보고 이제 거기에 나이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고요. 예. 또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은 2019년도 세금 보고서를 보고 IRS에서 자동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은 이제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는 돈 받으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준은 2021년이기 때문에 사실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도 받을 자격이 있는데 IRS에서는 당연히 모르고 있죠. 그렇죠. 예, 최근까지 갖고 있는 세금 보고서가 202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나 혹시나 또 못 받으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이걸 받기는 받는데 중요한 점은요. 이 돈이 사실은 지금까지의 부양 그런 수표와는 다르게 어떤 새로운 부양안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받으시는 거는 내년에 받으실 것을 먼저 선 지급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사실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걸 좀 나눠서 받는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꺼번에 어떻게 목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6번에 걸쳐서 그것도 전체 금액이 아닌 50% 내년에 받을 금액의 50%를 6번에 걸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푼돈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푼돈보다는 내년에 내가 이제 한꺼번에 돈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IRS에서 사실 그런 문의 전화를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제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기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돈을 받고 싶지 않다거나 아니면 돈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새로 태어나서 내가 다시 또 신청을 하고 싶다. 한 명을 더 신청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모두 다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셔 갖고 그 계정을 열어서 아. 거기서 모든 걸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직접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네, 처리도 할 그렇습니다. 수 있고.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셔 갖고 자기의 계정을 먼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네. 이제 그걸 만드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eligibility 어떤 자격 요건, 자격이 된다 안 된다 딱 네. 나와 있고요. 예. 만약 자격이 되면 돈을 언제 보냈다 그런 거 나와 있고 또 뭐 더 받기 중지하고 싶다, 스탑하고 싶다 하면 또 그거 누르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또 그걸 예. 클릭하시면은 이제 중지가 되고요. 예. 다만 이제 7월 것은 이미 발행이 됐기 때문에 8월부터 중지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중지했다 나중에 목돈 받으셔도 되고 만약에 안 오면 '왜 안 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 IRS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알아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IRS가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IRS가 사실은 지금 많이 그 사람을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스태프들이 전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통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통화를 한다고 해도 많은 그 IRS 요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그러니까 IRS 웹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서 알아봐라. 그렇게밖에는 대답을 못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궁금한 것이 2주 전이었나요? 이 바이든 대통령과 10명의 민주당 의원 또 10명의 공화당 의원으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그 1.2 트릴리언 달러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빌이 합의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또 IRS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네. 이건 무슨 그 내용인가요? 작년부터 여러 가지 부양책을 인제 많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인제 수표가 오고 돈이 오고 이랬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야. 지금 돈을 받아서 좋긴 좋은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느냐. 이러다 미국 망하는 거 아니냐 하고 미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예. 정말 지금 사실은 미국이 돈을 계속 찍어내 갖고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실 그 합의가 된 이것은 이제 그 소위원회죠. 공화당 의원 10명하고 민주당 의원 10명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이 이제 합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전체 합의가 아닙니다.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한 건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3.5트릴리언인가요? 하는 것을 갖다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공화당이 많은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합의가 된 것은 이제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것은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은 1.2 트릴리언이죠. 근데 이 돈을 갖다가 이제 뭐 도로나 뭐 하이웨이, 뭐 철도, 전기차 차징 스테이션 이런 데다가 이제 많이 쓰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다르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쓰는 거는 사실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계속 찍어낼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다른 소스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이 돈은
우리 IRS에서 세무 감사를 통해서 받아내겠다. 아, 하고 그 분명히 얘기는 밝혔습니다. IRS에서 세무감사가 더 빈번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텍스 갭이라는 것이 있는데 텍스 갭, 텍스의 이제 차이라는 거죠. 그 텍스 갭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텍스를 국가가 세금을 받아내야 되는 금액과 아니면 실제적으로 거친 금액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차이는 공화당 의원들은 그렇게 크게 보지를 않는데요. 민주당들은 이 차이를 텍스 갭을 매우 크게 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역시 같은 시각이고요. 네. 하기 때문에 이런 텍스 갭을 실제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더 많이 징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 어떻게? IRS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시로 지금 그 IRS 그 예산안이 80빌리언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 80빌리언은 주로 이제 그 증액한 금액인 그렇죠. 거죠. 증액되는 금액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이 감사관을 뽑는 겁니다. 예. 감사관을 뽑고 그 감사관을 갖다가 양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감사를 더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거죠. 네. 통계적으로 IRS는 보통 감사관을 보낼 때 모든 것이 원가하고 이익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어떤 물건을 갖다가 뭐 일부러 사왔는데 어떤 이익을 붙여서 내가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IRS도 마찬가지로 일부를 투자를 하면은 세무감사에서 일부를 투자를 하면은 5불, 5배를 걷어들인다는 건 네. 방침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벌금이 부과돼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더 IRS 감사가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특히 세무 보고 하실 때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아침에 또 아침부터 이렇게 세무 감사 얘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일선에서 지금 보고 있으면 벌써부터 이렇게 감사가 심해진 거, 그 빈도수나 강도가 심해진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IRS뿐만 아니라 세일즈 텍스 감사가 있죠. 이제 세일즈 텍스 감사 스테이트에서도 사실은 스테이트도 작년에 많은 돈을 또 줬어요. 많은 돈을 뿌렸기 때문에 스테이트에서도 이제 자력으로 그 돈을 갖다 복구를 하려면 또 하나 감사를 통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세일텍스 감사나 IRS 소득세 감사 이것들이 지금 현재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특히 세금 보고를 하실 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갖고 이제 감사에 대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윤교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